여기 한 프랑스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믿다가 수백만 원짜리 신발을 잃어버렸다며 울부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루이즈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바로 멀쩡했던 시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짐을 느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늘 바쁘셨던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완전히 시력을 잃고 나서야 부모님께 눈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부랴부랴 달려간 병원에서 저는 유전성 질환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결국 실명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오직 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애써 밝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군요. 제가 무엇을 도전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만둬. 앞을 못 보는 너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저를 포기하게 했고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우울증 증세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고 불현듯 혼자서 해외여행을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도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제 목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는 한국과 일본이었고 마침 시력을 잃고 혼자가 된 기간 동안 저는 취미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곤 해서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가지게 되었던 일본인들은 매너 있고 상냥하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저는 일본에 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일본인들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제가 동전을 구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본 일본인 점원들은 하나같이 잔돈을 제대로 안 줬거든요. 500엔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50엔을 주는 등 이런 사소한 잔돈 사기가 계속해서 반복됐고 제가 일본어를 사용해서 항의를 하면 그제야 제대로 된 금액을 거슬러 줬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음침한 사기 방식에 너무나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제가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보고 일본어로 수군대는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 사람 맹인인가 봐. 몰래 다리를 걸어서 진짜 앞이 안 보이는지 확인해 볼까? 장애인이 왜 일본으로 여행 오는 거야? 재수없어. 그 외에도 택시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다거나 제가 일본어로 길을 물어봤음에도 영어를 못한다며 그냥 가버리는 일 등이 반복되었고 저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장애를 알리고 다니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물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용 신발을 신고 있어서 지팡이 없이도 이동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제 장애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장애인을 보면 조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를 더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있었죠. 실제로 제가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자 그제야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차별의 목소리와 사기 행각이 사라지더군요. 저는 이런 일본의 모습에 너무도 실망했고 마지막 3일 동안은 호텔 방에만 있다가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호되게 당하니 한국은 정말 가기조차 싫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프랑스에서 반평생을 차별당해왔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일본에서는 프랑스에서보다 더욱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니 역시 장애인 차별은 만국 공통이구나 싶어서 전혀 기대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음료수를 구매하러 들어간 가게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구매하고 점원 아주머니께 지폐를 내밀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제 지갑을 낚아채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사기 경험이 떠올랐고 일본은 소소하게 잔돈 사기를 치지만 한국은 아예 장애인들의 돈을 대놓고 강탈하는구나 싶어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방긋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젊은 아가씨, 5,000원이랑 5만 원을 헷갈린 모양이네. 5만 원은 큰 돈이니까 조심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주로 동전을 사용하다가 한국에서는 지폐를 사용하게 되니 적응이 안 돼서 저는 5,000원을 건네줄 상황에 5만 원을 건네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제게 알려주려고 지갑을 채간 모양이었죠. 이건 프랑스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친절이었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프랑스에서 이런 대가 없는 호의는 무조건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제가 돈을 맞게 지불했음에도 사기를 치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얼마나 정직하면 이렇게 사기치기 딱 좋은 상황에서도 놀라운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한국인 아주머니의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감탄을 하며 길을 걷다가 저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냄새에 이끌려 한 음식점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순대국밥집이었는데 이런 깊은 향은 처음 맡아봤기 때문에 저는 홀린 듯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빙을 하시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이 식당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는 곳이었고 아주머니는 신발을 신고 들어온 저를 보고 당황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용 공간에 신발을 보관하는 건 제 신발을 제발 훔쳐가 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이런 공용 신발장에 식당이 생긴다면 식당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3초 만에 모든 신발을 도둑맞을 것을 확신해요. 그만큼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방식일 뿐더러 제 특수 제작 신발은 4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신발이므로 이 신발을 도둑맞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죠. 가난한 저희 집 형편에 400만 원이 넘는 신발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앞을 못 보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셔서 늘 죄책감 속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돈을 아껴서 힘들게 사주신 신발이라 제겐 몹시 특별한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전의 경험으로 한국인들은 절대로 제 신발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에 저는 한국인들을 믿고 신발을 공용 신발장에 둔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시력 때문에 메뉴판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두려워졌습니다. 일본인 식당 주인은 제가 앞이 안 보이니 메뉴 좀 설명해달라고 하자 글도 못 읽는데 식당은 뭐하러 왔냐며 윽박을 지르고 저를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렇게 제가 겁을 먹고 떨고만 있자 제게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지팡이를 보니까 앞이 안 보이시는 모양이군요. 그렇게 입을 뗀 아주머니는 국밥집의 메뉴를 전부 읽어주시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아주머니 덕에 순대국밥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메뉴 설명이 필요하다니 여긴 빵집인데 빵을 팔지 그럼 뭘 팔겠어? 라고 쏘아붙이는 불친절한 점원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말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순댓국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마치고 신발장으로 갔더니 제가 신발을 벗어둔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식당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제 신발은 찾을 수 없었죠. 저는 한국을 너무 믿었구나 싶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으신 돈으로 구매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했지만 제게 사랑과 정직을 보여주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준 한국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그 실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역시 한국도 수백만 원짜리 물건은 훔쳐가는구나 싶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던 한국인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고 한국인들은 식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도 제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태도는 정말 신기하더군요. 이들은 하나같이 누군가 제 신발을 도둑질했다는 가정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당연히 제 신발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듯 어떤 젊은 남성은 제 신발의 생김새를 묻더니 흰색 운동화를 모르고 신고 가신 분은 이 신발장에 다시 넣어주세요. 라고 적어놨다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고 식당 아주머니는 제게 여분의 신발을 빌려주셨으며 식사를 하시던 노부부는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위해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드시던 음식까지 놓으시고 저를 바래다 주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가 곤경에 빠져도 전부 모른 채 했으며 일본에서는 그들의 언어로 제게 희롱성 발언을 한다거나 도움은커녕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저를 위해 애써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거 있죠? 그렇게 한국인들을 믿고 노부부의 부축을 받고 나가려던 찰나 어떤 한국 여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더군요. 그리고 제게 죄송하다며 신발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근처의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아이들 문제로 긴급한 호출을 받고 급하게 근무지로 돌아가다가 저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와 신발 사이즈도 같고 제 신발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어서 자신의 신발인 줄 알았지만 신발 앞코 쪽에 작은 센서를 보고 특수 제작된 신발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는 신발을 잃은 10분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해야 했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양심적인 모습과 남을 위해서라면 하던 일도 멈추고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사려깊고 시민의식이 높으니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발장 문화도 계속해서 유지해올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느낀 한국인들의 사랑과 배려를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프랑스나 일본에서 저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제게 당연하다는 듯 사랑과 정직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줬거든요. 맹인으로서 한국 같은 진정한 선진국에서 사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지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신발장에서 충격을 받은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